노래 한 곡 하시죠. 갑자기.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네. 아 진짜 80년대에 에마 부인 안 본 사람 없죠? 우리는 못 봤지. 못 안 본 봤다고? 사람이 태반이죠. 거짓말! 우리 그 나이가 안 됐으니까 볼 수가 없었죠. 나중에 본 거죠. 나중에. 그걸 누가 나이 따져서 봐 그때. 어떻게든 아. 봤겠지.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는 지금 네. 다 이제 발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 진짜 그 80년대 에마 부인을 보면서 자란 세대들을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이혜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 시리즈 에마로 돌아오신 이혜영 감독님. 네. 에마 부인은 달라. 본격적인 성의 영화거든. 에마 캐스팅 받고 아예 히로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천하의 캐시으로 만들어. 연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100번 높아서요. 이게 왜 소리예요? 가슴을 못 치겠댔잖아, 가슴을. 네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 약물고 싶다네. 준비를 했죠. 들고 있어요? 스웨덴 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이케아 말. 트로피 같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안 봤다고 하시지만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물론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에마 부인이 에마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혜영 감독. 이혜영 감독 생각하면은 파격과 센세이션 없이는 감독님의 작품을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으로 거의 저는 그 끝판왕에 좀 도전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재 선택부터 네. 표현력까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관한 어떤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일단 네. 아이디어가 소재를 확 끌만한 아이디어잖아요. 에마 부인이라는 어떤 프랜차이즈는 사실 진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그거잖아요. 만약 그걸 안 본다, 안 경험해 본 사람일지라도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건 진짜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에마 부인이 딱 그런 경우니까 근데 그거의 비하인드를 상상으로 다룬다 하면은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죄송한데요. 감독님 모처럼 감독님 인사도 안 시키고. 아니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막 짜시려고. 지금 막 그래서 그분 네 감독님 하려고 하는 순간 네. 그래서 이혜영 감독님의 인사를 네, 저희 무비건조에 오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전혀 부드러움이란 건 없는 진행으로 시작이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영입니다. 예, 이번에 에마라는 작품 연출했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시기에 에러 영화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나이가 안 돼서 못 봤다면서요.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에마부를 조금 앞세대고 그 뒤에 저는 이제 변강세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너무너무 기다려온 입장에서 오늘 그 감독님께서 일단 좀 그래도 간략하게 에마라는 작품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에마는 그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막 뒤흔들었던 그 전설의 성애 영화 에마 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시대상과 그리고 에마 부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화를 만드는 이 충무로 사람들의 화려한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또 그 이면에 또 어떤 그 이면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두운 면도 함께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에마 부인을 토대로 그 제작 비하인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실 감독님이 에마 부인을 그 당시 얼마나 탐닉했는지도 굉장히 이 소재에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당시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막 1학년 뭐 이런 때여서 탐닉은 불가능했고 뽀뽀마.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뭐 에마 부인을 봤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마 부인이 처음 본 에마 부인이야? 그러니까 몇 편이야라거나 또 스피노프들도 있었으니까 저한테의 첫 에마 부인은 파리 에마였거든요. 저는 집시 에마. 그거 다음이구나. 저는 이화란 배우를 그쵸, 나이 그쵸. 나오나요? 그래서 파리 에마를 처음 봤고 그게 정인혁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저의 사실 사춘기 때였는데 네. 그 사춘기를 막 뒤흔들었던 작품이었죠. 에마 부인은 어쨌건 제 세대의 그 초딩 때 또 중딩 때 요 학생 때 어린 시절에
에마 부인이라는 작품은 사실 본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이 이름 자체가 워낙 유명하죠. 강력한 어떤 네. 이 아이들의 막 심장을 금방 뛰게 만드는 버튼 같은 존재여서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모두 에마 부인을 본 적은 없지만 에마 부인을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욕망이 굉장히 억눌려 있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애잖아요. 성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구조하고 엮는 방식,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정말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네.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당시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미나 정책, 3S 정책이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애 영화를 정말 장려하는. 그래서 이 에마 극 중에 구중호, 그러니까 진성규 배우의 대사로 나오는데, 아니 시대가 영화로 섹스를 하라잖아라고 말을 하는 정말로 그런 시대였는데 너무 또 모순적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한 가위질, 이 심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구체적인 성애적 묘사가 불가능했던 표현의 자유가 하나도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국민들의 눈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영화로 뭔가 성적인 영화로 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더 현혹시키고 싶은데 네. 또 이거를 또 용인할 만큼의 또 사회적인 또 이런 포용력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영화들이 그 아이러니 속에서 굉장히 그 교묘한 방식의 그 노출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도의 연구를 통해서 진짜 기술적인 그런 굉장히 엄청난 크리에이티브한 그 발명들을 해냈죠. 그래서 좀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됐고 오리지널 에마 부인이 그래서 되게 우리는 모두 야하다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오리지널 에마 부인을 보면 놀랍게도 직접적인 노출의 묘사가 없어요. 오리지널 에마 부인의 그것을 보고서 제가 썼던 대사가 구중호가 이야기를 하고 또 곽 감독도 주애한테 이야기를 하고 주애가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3번에 걸쳐서 그 작품에 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진 않지만 은근히 묘사해서 직접적으로 노출한 것과 진배 없는 이게 사실 약간 중언부언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 오리지널 에마 부인의 노출 수위라는 게 약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진짜로 뭘 보진 않았는데 뭘 본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사실 우리 에마 그 트레일러 이제 막 공개되고 막 하니까 이런 표현이 아마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예고편 딱 뜨고 하면 댓글도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다들 이제 뭐 나와요? 뭐 막 이런 궁금증들이 다 노출이 어느 정도 있냐,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이게 사실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처음에 이 작의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쪽으로 포커싱이 가 있는 작품은 아닌데 근데 어찌됐건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를 찍는 이야기니까 이 안에 뭐 배드씬 뭐 이런 묘사들이 필요할 때는 그 씬을 충실히 그 느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묘사는 했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고 뭐 할 때 진짜 스스로한테 굉장히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수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진짜 몇 달을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민했어요. 사실 대한민국 대표 또 청불 감독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요? 제가요? 언제부터? 그 수위를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가 그런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오리지널 에마 부인의 수위와 맞추자. 그거보다 노출이 더 나가는 건 월권이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겸손하자. 그 수위와 동등하게 하자. 그래서 에마를 보시고 나서 수위가 뭐 어떤 분들은 세네, 어떤 분들은 약하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위는 오리지널 82년작 에마 부인의 수위와 동일합니다. 그 80년대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제약 안에서 그 연구, 개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감독님이 또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고충을 많이 또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에마 부인의 약간 시그니처 씬 중에 하나가 비 내리고 속옷을 입고 갈대밭을 이렇게 헤쳐가는 이제 옷이 젖으면서 그게 이제 은근한 노출. 그렇죠. 직접 노출은 안 했는데 본 것 같아. 노출이나 징배 없는. 계속 꿈에 나오게 만들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어. 약간 그런 묘사를 이제
오마주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거 찍을 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맞추느냐 이런 네네. 부분들 표현 수위 때문에 그 비가 내려서 이제 간접적으로 옷이 젖어서 네. 피부에 밀착되는 이게 사실 에마 부인의 되게 시그니처로 네네. 여기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옷감의 두께로 어느 정도를 비치게 할 것인가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옷의 재질 네, 그거에 따라서 재질과 젖었을 때 어떤 효과. 너무 얇으면 너무 과하고 네. 너무 두꺼우면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공감한다.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바보야. 그치? 어쨌건 이 이야기가 그쪽으로 포커싱이 안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네.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만약 요번에 그 우리 추천사 받았던 것 중에 정준영 배우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목만 보고 이 편견으로 이 작품을 시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통쾌하게 배반한다 뭐 이런 류의 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게 되게 정확한 네. 그렇죠.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에마 부인을 둘러싼 모든 그 시대의 분위기에 한 방 먹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에마 부인에서 에마로 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영화 자체를 뭐 에마 부인이나 영화 찍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화 자체에 좀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이 시리즈의 제목이 에마 부인은 부정확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에마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단순히 그냥 에마 부인의 주인공 에마라는 그 의미로만 좀 국한시키기보다는 좀 넓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원하는 여성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어떨 때 뭐 현모양처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아이돌 뭐 이럴 수 있고. 근데 보통 80년대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섹스 심볼 같은 이런 이미지와 그런 상을 요구했던 시대였고, 그 대중의 욕망이 막 응축되어 있는 그 이름이 그냥 에마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자체를 떠나서. 그래서 그 에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여배우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희란 전에 누가 있었을 것이고, 주의 다음에 또 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에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은 곧 진짜 수많은 그 굉장히 폭력적인 편견과 굉장히 막 억지스러운 오해 속에서 진짜 그거를 막 견디고 버티고 이랬을 거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마로 살아갔던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그 견딤과 버팀을 약간 좀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에서 네. 제목을 에마라고 지었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금방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그 연장선인데 저는 이제 이 작품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에마와 에리카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에리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이제 오리지널 에마 부인에도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 김혜경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저는 그 에리카라고 하는 캐릭터가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여성 캐릭터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상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그 에마 부인에서 이제 그러니까 에마에서도 이제 재현되는 장면 중 하나가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벌판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잖아요. 보면 이제 오리지널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 에리카가 이제 두 사람 에마랑 같이 누워가지고 갑자기 이제 몸을 돌려가지고 에마야 하지 마. 정말 몸이 너무 예뻐. 끝나는 힘들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몸에다가 얹는데 보통 그러면은 징그러 왜 그래?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래 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자기 몸을 싹 안을 때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넌 너무 몸이 예뻐라고 하니까 이제 에마가 아니야 난 애도 낳고 뭐 이제는 아니야 뭐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같은 여자가 봐도 너의 몸은 너무 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입술 클로즈업이 하나씩 들어가요. 분명히 두 사람이 키스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어서 네네. 그때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호모섹슈얼한 장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에리카라고 하는 캐릭터가 에마분 1편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 또 에리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도 바뀌어서 계속 에마의 뭐 대학교 때 친구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에리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원래 더 유명한 배우였는데 에마라고 하는 자리를 내주고 에리카로
물러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설정이 전 너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역시 정말 이영 감독님 없다. 이영 감독님 여기에 또 주목을 하셨구나.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를 유니크하게 만들었던 것은 에마가 아니라 에리카였다고 생각해요. 에리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정체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에마에게 이 잘못 살고 있는 삶의 선택을 고쳐주기 위한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몸을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 말고 그 에마에도 이제 재현을 했던 장면인데 에마가 이렇게 침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장면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에마는 저기서 침을 맞고 있고 그 침술 베드 옆에 에리카가 이렇게 앉아서 그걸 지켜보는데 이 두 사람이 약간 그 이티와 엘리엇이 영혼으로 서로 교감하듯이 에마가 침을 맞으며 느끼는 고통과 환희와 그 오묘한 이것을 에리카가 앉아서 고스란히 함께 느끼면서 함께 느끼는. 함께 어떤 절정의 어떤 이런 것을 함께 느껴가는 그런 네. 텔레파시 오르가즘 페어링 같은 장면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묘하고 정말 너무 놀라운 장면.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라서 그래서 에리카를 더 전면적으로 잘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원래 원작이 갖고 있었던 그 백미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에리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어쨌건 그 영화 설명을 할 때는 언제나 뭐 그 에마의 오랜 친구이자 독신 여성이라고 나오는데 꼭 에마가 전화를 걸면 남자랑 자고 있는 옆에 누워 있어. 옆에 누가 누워 있어. 그래서 막 밤에 이제 에마가 전화를 했는데 에리카가 받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라고 하는데 옆에 꼭 늘 남자가 옆에 누워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 보니까 에리카가 약간 사만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섹스 그럴 앤더 수 시티의 있어요. 섹스 앤더 시티의 사만사 같은 그런 상도 비슷하다. 그러네. 사만사의 약간 원조 같은 그런 어. 느낌이네요. 완벽하게 그런 느낌의 어떤 게 좀 강렬하고 체형도 굉장히 강렬하고 근데 이 에마 부인 시리즈가 포스터 중에 여성 평등 선언이라고 그게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예전 포스터를 보면.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전혀 여성 평등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요소들을 다 따온 것 같아. 예를 들면 그 에리카도 좀 소수자의 어떤 그런 느낌도 가져가고 그리고 여성이 꼭 집을 나가서 남편과의 어떤 이런 생활에서 그냥 이제 완전히 자기를 해방시킨다던가 그리고 이 성욕 같은 것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관음증적으로 여성을 지켜보는 시선이잖아요. 에마 부인은. 네네. 그게 재밌는 지점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마 부인이 사실 그 여성의 욕망을 진짜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다뤘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약간 여성 영화처럼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이 성애물 당시에 80년대식 에로티시즘이라는 장르가 있으니까 여성 캐릭터가 이 장르에 이제 뭔가를 복무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이 있는 거야. 약간 네. 구속되는 그런 네. 느낌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게 양가적으로 두 개가 다 네. 함께 있어서 참 기묘한 지점에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80년대가 저도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 서울무지개 막 이런 작품들 보면은 여성은 다 피해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를 굉장히 섹슈얼리티하게 그 장면을 정말 볼 수 없는 정도의 끔찍한 지점들도 그냥 장면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에마 부인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과 여기에 또 이제 원래 시대상의 여성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생각보다 1편은 흥행을 엄청나게 했는데 에마 부인이 흥행이 계속 꾸준히 잘 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좀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그 시그니처 씬이라고 얘기했던 비를 맞으면서 갈대밭을 헤치고 가는 그게 사실 오리지널 에마 부인에서는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첫사랑과 드디어 이제 기억나네. 그러니까 예, 만나야겠어라는 이 욕망으로 이제 거기를 향해 가는 건데 이게 사실 여성이 그 험한 길을 헤쳐서 자신의 욕망을 찾아 가는 어떤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이 여성의 욕망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진취적인 어떤 면을 보여주려고 네.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몸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네. 노출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 약간 두 가지 미션이 동시에 있는 거여서 그게 진짜 약간 이 에마 부인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핵심한 쪽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말이 중요하죠. 갑자기요? 이거? 말을 계속 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네. 굉장히 어릴 때 진짜 야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에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 에마누엘 부인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맞아요. 네. 거기에서 왔다는 아, 그런데 있고. 맞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늦게 알았어요, 사실. 그 마가 말마자가 아니라는 거를요. 아, 다들 되게 모르더라고요. 늦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으로는 뭔가 이 성애용어를 장려하면서 만드는 이런 분위기는 조성했는데 이걸 용인할 만큼의 또 깜냥은 안 되는 이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에마 부인 기획해서 만들려고 했더니 말맞자 안 돼. 외설이야.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말맞자를 산맞자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시대가 그 당시라는 생각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그 에마 부인의 그 시나리오를 검열했던 그런 자료들 같은 걸 찾아보면 진짜로 그 에마에서 곽 감독이 막 서류를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의 그것을 그 자료에서 많이 이제 참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장을 볼 때 소세지를 골랐다고 그게 외설이라고 못 쓰게 하는 삭제하라고 소세지가 영화에 나오면 외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작품에도 나오는 네네, 그게 실제로 제가 만든 다르게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에마 부인 시나리오에 검열 자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죠. 3S로 장려하는 시대에 소세지를 못 넣는구나 영화에. 전 이번 작품의 그 방효린 배우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등장해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 에마 부인 원조인 그 안서영 배우는 어떻게 이 작품에 캐스팅된 걸까?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물론 그 실제랑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탭댄스를 추면서 자기를 각인시키려고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안성 선배님이 에마 부인을 찍으실 때 한 앞에 한 2편 정도의 네네. 필모가 있으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인이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더 극적으로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주연 배우가 완전히 신인인 상태에서 등장하는 거로 했는데, 그냥 처음에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연기를 하면서 감독한테 뭔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 닭살이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생각했고 탭댄스를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진짜 이게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이 에마 시리즈만큼의 드라마틱한 일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영화 만들면서 살아오면서 딴 건 모르겠는데 배우 복은 진짜 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난 배우 복을 타고 나서 늘 감사하게 좋은 배우를 늘 만났다라는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요번에 에마 캐스팅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진짜로 주연 배우 캐스팅하려고 한 몇천 명을 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낙담했어. 아, 내가 운이 다 했나 보다. 이제 내 배우 운이 더 이상은, 끝났나 보다.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00명 정도 봤거든요. 거의 진짜 다 봤어. 나 얘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아 이거 좀 살려줘.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에마 해야 되나? 몸도 되는데. 막 이런. 말이 안 그랬다가 정말 오디션의 끝물에 만났어요, 방효린 배우를. 근데 난 또 처음에 이 친구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면 연기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뭐 중간에 틀려도 되고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연기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너무 긴장해서 잘 못했어요, 방효린이.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그랬다? 처음에 오디션 보고 내가 그래서 2차 오디션 리스트에 넣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반전의 계기가 있었겠네요. 예, 근데 우리 인물조 감독했던 캐스팅 디렉터 친구가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되냐고. 다른 애들 다 보시고 상관없는데 방효린은 한 번만 더 봐줬으면 좋겠다.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러면 오히려 더 하기 싫어져. 싫어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정말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친구인데 진짜 너무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알았다라고 해서 다시 만났는데, 근데 1차 오디션은 좀 형식적인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뻗쳐놓고 막 조명도 좀 해놓고 뭐 이런. 근데 2차 오디션은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그냥
시나리오 펴놓고 리딩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지금 뭐 다들 시리즈 보셨다면 그 3부 뒷부분에 이제 그나하고 서로 막 이야기할 때 그나가 뭐 그래서 거기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주애가 그래 넌 어떻게 이렇게 답이 빠르고 선명해? 나 그러면 내가 뭐 다 때려치고 시골에 다시 내려가서 식순이 살다가 응. 늙어 죽으면 그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방효린이 연기하는데 그거 볼 때 이거다. 울었어 내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네.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주의 캐릭터는 기성 배우가 연기하는 신인 배우 역할이 아니라 네. 신인 배우가 자기 자신, 본인을 연기하는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정말 딱 방효린이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느낌이 들면서 네. 이 친구가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연기를 보면서 내가 막 엉엉 울었네? 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효린이한테 그때 감독 우는 거 보고 뭔 어땠었지? 생각했니?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두 눈을 의심했다 약간 이런. 근데 진짜 약간 너무나 순식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만났다 드디어 약간 이런 기분이. 사실 에마를 가장 어떻게 보면 에마 부인에서 파생되어서 에마 부인의 제작 비하인드를 다룬다라고 하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럴 때 방효린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반전을 일으키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마 역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섹시한 어떤 맞아요. 이미지. 근데 거기서 벗어난 인물이죠. 이한희 씨의 이미지도 동시에 계산이 당연히 됐겠죠. 네네네. 네, 네. 그런 어떤 충돌하는 네네. 네, 그런. 근데 왠지 그냥 본능적으로 에마의 주인공은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외모가 섹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효린 배우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 다들 의외라는 말들도 있었죠. 에마 부인인데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방효린이어야만 했던 이유. 그런 게 없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런 거 있을까요? 그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영화화할 때 실제 지명이나 뭐 실제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예전에 그 연방 영화사가 뭐 신성 영화사로 바뀌고 뭐 제작자 이름도 바뀌고 뭐 그리고 인물들 이름도 거의 바뀌고 하는데 거의 그대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에마가 집에 있을 때 보면 그 영자의 전성시대 포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자의 전성시대에 그 라니가 출연했다는 설정인데 근데 실제로 그 영자의 전성시대에는 그 연복순이라는 배우가 출연했고 네네. 그분은 이제 그 뒤로 막 아주 막 엄청나게 잘 되신 분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감독님이 이제 들으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그 영자의 전성시대랑 되게 겹쳐지는 부분이어서 네네. 저는 그 영자의 전성시대 실제 포스터를 딱 집에 붙여놓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네네. 사실 시나리오 쓸 때 처음에는 이게 실제 이제 그 시대를 다루는 거니까 막 외국 작품들 보면 막 실명 막 엄청 나오면서 진짜 그 사람들 그쵸. 막 이야기를 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고 싶었죠. 네. 그래서 여기 막 수많은 배우들과 수많은 감독들을 다 실명으로 등장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법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나도 쓸 수가 없었고 근데 끝까지 고집했던 거는 영자의 전성시대였던 것 같아요. 왠지 그 포스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의 포스터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거는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풀기 위해서 꽤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주애가 말하는 그 대사의 어떤 그것이 닮아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일부에 나오는 오디션 장면에서 이제 신인 배우들이 뭐 내일이라 당장 푹푹 썩어서 죽어버리고 싶은 여자 이것도 사실은 영자의 전성시대의 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근데 좀 아까 근데 영자의 전성시대 라니가 출연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약간 닉네임처럼 이렇게 벌써 라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희란을 희를 띄고 약간 우리 라니가 거기 출연했어요. 약간 이렇게 아는 분이에요? 굉장히 오타쿠스러운 그 정도로 우리 라니를 좋아해 주시는 인증. 되게 뿌듯하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에마 보면서 통쾌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현 감독님의 작품에서 항상 그 후반부로 오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깨어 부수는 것 같은 거가 이 시리즈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후반부가 거의 절정이지 않을까? 앞이 이제 우리가 시대극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면 뒤로 가면은 이혜영이 바라는 세상, 판타지 이런 것들이 거의 진짜 난장판처럼 보이면서 우리가 한번 사고를 인식을 좀 전환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이 감독님이 애타게 좀 MR을 판 게 아닐까라는, 이게 파고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와 이 모든 인물은 6부에서 두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어딘가로 질주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 거였거든요. 네. 그 이미지가 네. 네네. 엠마는 그냥 그거 하려고 만든 이야기예요. 어. 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을 타는 건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에마 부인은 남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탔던 말인데 그 말을 이제 다른 의미로 타면서 약간 전복하는 그것이 이거를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에마가 그게 있어요. 진짜 난 그냥 이 자리에서 내려와도 돼. 근데 난 이거 깨 부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약간 공감의 지점들이 보이는 장면들,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그 장면은 3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잖아요. 안가라고 하는, 새롭게 해석한 안가인데 네. 그 연회장에 갔을 때 이미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랑 같은 여성이자 배우인 어떤 굉장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네. 그 희란이 나오는 그 장면이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눈빛 사인 이런 것들이. 사실 누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딱 그 장면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3부의 엔딩 장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약간 코미디와 이런 이제 결들로 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거야의 약간 선전포고 같은 그렇죠. 느낌이고, 그때 또 유달리 배우들, 촬영, 미술, 음악, 편집 모든 게 다 좀 특별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여전히 볼 때 약간 뭔가 쿵하는 느낌이 있고,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또 크게 한몫했던 게 혜은이의 새벽비였던 거예요. 네. 네. 제가 거기에 어떤 노래를 뭔가 부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란이 처음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을 듣고 했는데 달파란 음악 감독님이 선곡하신 건 아니고 제가 했거든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했습니다. 삐 메아리. 달 감독님이 끝내 안 골라주셔서. 네. 근데 이 새벽비가 진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새벽비 당시에 70년대 약간 혜연이 선배님이 부르시는 그 클립을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비가 주룩주룩 철길을 덮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덮시네. 그 아니, 혜은이 이게 씨가 이렇게- 지금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혜은이 씨 7, 80년대는 어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나 근데 나는 아이유 맞아, 아이유야. 진짜 아이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새벽비 들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들었던 그 훨씬 더 어떤 그 정서가 느낌이랑- 강해진 것 같아. 예. 근데 그 혜은이 선배님이 당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특히 이제 그 3부에서 희란이 했던 것처럼 박수 탁탁탁 세 번 치는 그때 이 혜은이가 사실은 혜은이 선배님이 되게 처음에는 그냥 씩씩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박수를 칠 때 굉장히 비장하고 굉장히 절도 있게 진짜로 희란이 품었을 법한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게 느껴져요. 진짜. 찍찍찍찍 기차는 달려가네.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 대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에마의 핵심 축인 이한희 배우를 진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혜영 감독님의 세계를 완성하는 키포인트도 이한희 배우와의 맞아요. 협업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한희 배우가 아니고서 누가 이 정의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대체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도 최고치로. 전 이한희 배우 출연한 작품 중에 이 정도로 이 배우가 캐파가 큰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또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정말로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를 MR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시나리오 이제 뭐 한 1, 2부 정도 쓰고 요럴 때 이거 한이가 거절하면 안 할 거야라고 했어요. 진짜 그게 그 진짜 안 하려고 했어. 네. 없으니까. 없어. 그래서 난 진짜 뭐 투자가 어떻게 되고 다 모르겠고 일단 이한이가 이걸 한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엎을 거야. 백지로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고 썼고 그리고 진짜 약간 한이하고 뭐 한 작품을 그 전에 하긴 했었지만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짜 그 오뚜꾸띠르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이너의 마음 한 땀 한 땀 정말 이한이야 제발 해줘 너를 빛나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고맙게도 이걸 집어줬고 그래서 이한이가 집어줬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가능했죠. 그리고 한이하고 작업하면 사실 한이가 막 저한테 막 유령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미친 됐구나. 정말 하게 뛰면서 막 어우 저 미친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하면서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치열한 작업이었고 그러면서 진짜 뭔가 큰 어떤 산을 함께 넘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아마 맞아. 그 보시는 분들은 이게 괜한 의례적 찬사가 아니라는 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네네. 진짜 이한희 씨가 너무나 중심을 꽉 잡아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딱 맞는 것 같아. 쌍을 만들랬더니 멋진 쌍 만들었어. 이 대사가 나오잖아요. 제가 네.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욕은 마음으로 평소에 많이 이한희 하시니까. 배우랑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종의 좀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되게 이제 궁금하다 보니 이제 실제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뭐 실제적인 것들, 가령 뭐 영자의 전성시대 뭐 주연 배우였다라던가 혹은 트로피를 가지고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그 당시에 아태 영화제일 것 같은데 80년에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태 영화제가 1980년에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짜맞춘 캐릭터일까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시대가 안 맞는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은근한 디스 태클이 같은 거. 아니 그래서 80년에 누가 상을 탔지라고 봤더니 그 해는 이제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비켜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고. 네네. 어쨌든 처음에 그냥 비행기에서 트로피 들고 한국으로 오는 느낌으로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제일 처음 떠올랐던 생각이었고 자동차 정도가 아니라 뭔가 비행기에 되게 비싼 좌석에 앉아서 딱 멋있게 담배 피면서 담배도 피우고. 끝내주는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설정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밤이에요라고 하는 대사는 또 자연스럽게 또 누군가를 또 떠올리게 연상되는 네. 배우가 있죠. 사실 희랑 캐릭터는 진짜 우리가 70년대를 정말 풍미했던 당대 최고의 뭐 정윤희 선생님이나 장미애 선생님이나 뭐 유진 선생님 뭐 이런 배우들의 면면을 다 녹여내서 보는 사람들 그때의 시대의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누구 같은데 희라는 누구처럼 보이는데 뭐 약간 각각 해석을 할 수 있는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고 물론 이게 이제 정의란으로 딱 독보적으로 낸 건 다 이한이가 해낸 거고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대사는 꼭 쓰고 싶었어요. 80년대 여배우의 어떤 것을 그릴 때 꼭 해야만 하는 뭔가 상징적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 조항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넣었습니다. 에마 부인의 상징이죠. 안소영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네. 직접. 사실은 에마의 모든 인물들이 네.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전부 다 가상의 인물인데 근데 안소영 선배님은 이 에마를 쓸 때 진짜 좀 지대한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안소영 선배님이 그동안 뭐 해오셨던 작품들이나 네. 아니면 최근에 뭐 예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본인의 말씀이나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진짜 큰 영향을 줬던 건 그 아드님하고 함께 떠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드님한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 속에서 굉장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싸움을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는가. 관통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이 사람한테 진짜 되게 멍해인 것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큰 훈장이기도 하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그 선배님에게 받은 영감을 메시지로 녹여내고도 싶었고 네. 그리고 동시에 선배님의 그
그 치열했던 싸움에 대한 응원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선배님을 꼭 어떤 식으로건 이 작품 안에 모시고 싶었는데, 근데 막 선배님 그렇다고 무슨 까메오, 막 무슨 뭐 감초 역할 이렇게 모시긴 싫었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캐릭터를 드리고 싶었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엔딩에 제가 느낄 때는 적당한 어떤 네. 위치에 모시게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고, 선배님한테 아무런 디렉션 안 드렸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시리즈 이런 촬영은 되게 좀 바쁘긴 한데 현장이, 그때는 선배님이 시간에 전혀 쫓기지 않으시게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렸고, 저는 되게 재밌게 찍었고 선배님도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죠. 진짜 레전드의 등장. 좀 딱 등장하는 순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안수영 배우를 불렀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안수영 배우는 되게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었는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뭐 종편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박원숙 배우가 진행하는 종편 프로그램 나오셨는데, 같이 밥 그 먹는 박원숙 프로그램. 배우는 또 에마분 3편인가 4편에서도 에리카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편수에 나온 에마랑 에리카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같이 밥을 먹어. 근데 그 안수영 배우를 되게 좀 눈여겨봤던 감독님 중에 또 박광수 감독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섬에 가고 싶다에 이제 뭐 벌떡역 캐릭터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도 뭐 근로 감독관으로 나오시고 했는데, 그때가 불과 30대 중반인가 그러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더 이렇게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연기적인 측면에서 뭘 더 하고 싶었는데, 에마 부인에 나오자마자 바로 에마 부인 1편에서 함께 했던 임동진, 안소영 두 분이 바로 또 산딸기에 그대로 캐스팅돼서 그때 이미 모든 게 뭐 결정 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연달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극 안에서 어떤 그 현재의 해법을 찾아가는 얘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과거로, 지금 과거에 어떤 포커싱을 두고 과거에 관심을 두고 작품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 특별히 의도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끌리는 이야기를 쫓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시대극을 찍는 건 진짜 뼈가 삭는 일이에요. 찍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길에 나가서 카메라 뻗치면 찍을 수 있는 게 그냥 뭐 그 어떤 동네 가면 뭐 옛날스럽던데, 아니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카메라 뻗쳐놓고 차선부터 다 지워야 돼. CG로. 정말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 하나 단 하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군산 어디에 가면 예스러운 동네 있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면 다 지워야 돼. 다. 그리고 뭐 보이는 건물들 전부 다 지워서 3D로 덧대고 아니면 다 지우고 새로 그리고, 사실 이게 CG도 뭐 예산이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번에 특히 이제 6부작짜리를 촬영하면서 미쳤구나. 미쳤다. 근데 또 우리가 MR을 찍고 나서 없어진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진짜 어디서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고통스러운데, 근데 현대물을 저도 찍어봤죠. 네. 찍어봤는데, 근데 현대물을 찍을 때와 다르게 매 순간이 챌린지이다 보니 생기는 어떤 그 도파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뭔가 더 성취감? 젊어진다? 젊어져요? 그럴 리가 있어? 팍 늙고 수명 깎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의 뭔가 그 어떤 진짜 성취감 같은 게 진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에마라는 이 아이템을 처음에 떠올린 건 되게 옛날이에요. 한 20년 전이야. 첫 연출작 천하장사 마돈나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영화밖에 없었던 때니까 영화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시놉시스 정도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놨던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도 이거를 2시간짜리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놓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20년 정도 지났죠. 그러고서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매체는 뭐 다변화되고 저도 바뀌고 시야도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하면서 유령 이제 촬영 끝나고 후반 작업할 때 문득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다. 그리고 한 6개 정도가 되는 시리즈로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미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공개하게 됐구나. 이거 만든 것만으로 진짜 너무 큰 힘이다, 인생에.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유작이 돼도 되겠다. 이게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극단적인 거지. 강훈이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울 뻔했어. 네, 근데 유작이 되면 안 되죠. 아직 전 젊으니까. 네. 아무쪼록 뭐 지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네.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나 어떨 것이다라는 기대 없이 그냥 보셔도 네.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네. 에마 보시고 저희 무비건조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플리즈. 에마. 에마.